네, 계속해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 말미에 제가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 기립근 문제를 판단을 했어요.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기립근 운동의 반대쪽으로 세트 운동, 여러분 세트 운동도 일종의 기립근 운동이었다고 보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세트 운동도. 자, 이게 오른팔을 앞으로 밀고 왼팔을 뒤로 당긴다는 게 기립근을 이렇게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폐가 약간 뒤로 붙어 있고 왼쪽 폐가 약간 앞으로 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피가 근육도 오른쪽 등짝은 더 많고 아니, 왼쪽은 가슴 근육이 더 발달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오른쪽은 뒤로 가 있고 왼쪽은 앞으로 가 있다. 이렇게 기립근이 돌아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른팔은 앞으로 밀고 왼팔은 뒤로 당기면 기립근이 돌아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 운동이다. 오른팔, 왼팔 운동이다. 그것도 기립근을 돌려주는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왼손에 기둥을 잡고 이렇게 기립근을 돌려준다. 이거는 조금 오른팔을 생략한 기립근 자체를 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약간 특화된 기립근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고요. 하여튼 기립근이 오버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대되는 동작을 해주니까 좋더라. 그리고 또 기립근 테스트라는 게 이제 나왔으니까 지난 동영상에서 기립근 테스트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기립근 테스트 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되고, 일단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하셔야 되고, 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그 뭐 옆구리 문제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립근이 오버 현상이 나타나면서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모든 것들을 왼쪽으로 감았어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발에도 또 힘을 주고 왼쪽으로 감으니까 당연히 왼쪽 옆구리가 세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세져 가고 있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기립근마저도 왼쪽으로 세져 버리니까 자꾸 오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옆구리가 왼쪽이 세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상하게 자꾸 오른쪽 옆구리를 차고 싶다, 자꾸 이런 욕구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며칠 동안 뺐다가 이번에 또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가 제대로 걸려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옆구리 차는 문제나 그러니까 옆구리는 도대체 얼마를 차야 되지, 중량을 얼마를 차야 되지, 이제 이게 뭔가 테스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립근 문제가 파악이 되고, 기립근 테스트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실 이거 기립근 테스트는 예전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게을러서 당연하다 싶어서 테스트를 확인을 안 했던 거죠. 그죠? 자, 기립근 테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왼쪽으로 더 이상 돌아간다 그러면 세트 운동도 다 왼쪽으로 가던 세트 운동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서 기립근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만약에 왼쪽으로 돌아간다면 세트 운동을 반대로 해야 돼요. 기립근 운동도 반대로 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제자리 서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돌리면서 테스트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꾸 가운데에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옆구리 테스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옆구리 테스트가 이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옆구리 테스트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동안 제가 이쪽으로 접근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접근은 되게 많이 했는데 하도 헷갈려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떤 때는 이게 맞고 어떤 때는 저게 맞고, 이런 시간이 몇 년을 지속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기립권 문제 하면서 이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좀 꼭 알려주십시오 하고 막 좀 매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런지 이래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입장은 되게 기뻤어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사람들한테는 이거 만약에 이거 할 수만 있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물론 기립권 테스트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반드시 해내야 돼요. 반드시 해내야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했나요? 저희 아내하고 딸아이한테 어제 제가 와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시간을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알려주니까 알아먹더라고요. 알아먹고 뭔가 아는 눈치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자꾸 연습을 해보더니만은 이거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알아듣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동영상을 자꾸 듣고 연습을 해보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거 동영상을 찍기 전에, 야, 이거 과연 사람들이, 아니, 동영상을 찍기 전에 아니고 저희 아내나 딸아이한테 알려주기 전에 고민이 엄청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알아먹을 이게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있을까, 과연? 그것도 제가 말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하고 딸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주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싶은데, 일단은 이겁니다. 이거 옆구리 테스트는요, 보세요. 옆구리 테스트도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보세요. 이제 일단 앞으로 똑바로 걸으세요. 앞으로 똑바로 걷는데, 자, 양쪽 발바닥에 힘을 똑같이 주세요. 그 애기 발바닥으로 걸어도 됩니다. 이게 테스트는요, 항상 양발에 동일한 힘,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발바닥은 뭔가 바깥쪽으로, 양발이 바깥쪽으로 힘이 가고, 열 발가락이 다 땅에 디뎌지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양 발바닥 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게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막 발가락 눌러라 그러면 막 또 이상해요. 막 긴장하고 이럴 테니까 그러면 무시해도 됩니다. 양쪽 발바닥 힘을 똑같이 주는데, 약간 발을 이렇게 살짝 들었다 내리는데, 이 보세요. 자, 꽁지뼈가 어딥니까? 엉덩이 여기 딱 마주하는 부분 있죠. 꽁지뼈에서 양쪽 어깨를 생각해보세요. 양쪽 어깨뼈, 모퉁이 뼈. 그러면 이게 선으로 딱 연결되면 역삼각형이 돼요. 그죠? 역삼각형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죠? 역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흔들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꽁지뼈와 양쪽 어깨를 다 선으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골반까지는 그냥 너무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발을 움직여야 되니까, 자,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전진하는데 상체만 이렇게 뒤뚱 역삼각형이 이렇게 자, 앞으로 천천히 전진을 하세요. 앞으로 천천히. 자, 발하고 골반까지는 그냥 비슷한 위치에서 움직이고, 이 꽁지뼈부터 어깨부터 꽁지뼈까지 역삼각형이 이렇게, 자, 이게 뒤뚱 이렇게 뒤뚱 너무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한 5cm 정도, 3cm에서 5cm 정도 이렇게, 한 5cm는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게 양쪽 옆구리, 그러니까
이 무릎부터 갈비뼈까지, 무릎부터 갈비뼈까지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인데 무릎부터 갈비뼈까지에 이르는 어떤 힘의 느낌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 5cm 정도를, 역삼각형을 5cm 정도를 이렇게 그 발을 약간 뒤뚱 이렇게 걷는 겁니다. 약간 오리처럼. 그렇다고 너무 세게 움직인 거, 이 동영상 몇 번 들으세요. 몇 번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느낌이 있는데 한쪽은 쓱 가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기립근 운동처럼 한쪽은 쓱 가려는 느낌이 있고, 반대쪽은 쓱 가다가 뭔가 둔턱을 만난 것 같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둔턱을 만나는 것 같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쪽은 쓱 가고 한쪽은 둔턱을 만나는 걸리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은 잘 안 가려고 하고 한쪽은 쓱 더 기울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왼쪽은 쓱 가려고 하고 오른쪽은 가다가 턱 걸리는 느낌. 턱이 아니야. 턱 아닌데 뭔가 바퀴가 굴러가다가 약간 둔턱을 만나서, 둔턱이 높지는 않아서 넘어는 가는데 쓱 이렇게 약간 힘들게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근데 보세요. 이게요, 기립근 운동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래서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잘 파악을 하세요. 자, 기립근 운동할 때는 쓱 돌아가는 쪽이 더 세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립근은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서서 상체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돌려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살짝. 어? 근데 쓱 많이 돌아가는 쪽이 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센 쪽으로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옆구리는 반대예요. 옆구리는 쓱 가는 쪽이 약한 쪽이에요. 그쪽에 근육이 없어서, 그냥 옆구리 근육이 약해서, 혹은 옆구리 힘이 약해서 그쪽으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립근은 센 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옆구리는 약한 쪽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새로운 거 알게 될 때마다 답답함과 두려움과 기쁨과 막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나 알게 돼서 기쁜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지? 이 사람들이 설명하면 이분들이 알아들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 막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 이거 알아듣게 해주세요. 사람들 이거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립근은 센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근육이 많으니까 부들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옆구리는 약한 쪽으로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쓱 가는 거예요. 센 쪽은요, 여기가 만약에 오른쪽 옆구리가 세잖아요. 가면 가다가 턱 걸려요. 더 못 가요. 이쪽이 세니까 오지 마. 버팅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립근과 옆구리 운동은 느낌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옆구리는 약한 쪽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옆구리는 약한 쪽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옆구리는 센 쪽으로는
잘 안 가려고 한다. 센 놈을 만나면 안 되니까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부닥치는 거예요. 자, 기립근. 오른쪽 돌리고 왼쪽 돌리고 이거 써서 하는 거, 그죠? 예. 기립근은 센 쪽으로 그냥 끌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센 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한 쪽으로 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거예요. 기립근은 센 쪽으로 끌려간다. 왼쪽으로 끌려가면, 왼쪽으로 휙 돌아가면 왼쪽이 세진 거예요. 그죠? 저는 수십 년 동안 오른쪽으로 끌려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5일 전부터 왼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좀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이걸 왜 이해하셔야 되나 하면, 이걸 이해하시면 내가 옆구리에 얼마를 차야 될지, 왼손에 얼마를 차야 될지, 하여튼, 최대한 약간 적정 중량이 나와요. 적정 중량이 나옵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이걸 테스트 해보고, 저희 딸아이한테도 테스트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결과가 뭔가 하면, 의미 없는 중량을 많이 차고 있었다, 이게 나와요. 다리는 별개예요. 다리는 피로에 의해서 앞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차고 있었는데, 옆구리하고 손의 중량이 의미 없게 좀 많이 차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거의 왼손이 거의 200 정도 내려왔습니다. 옆구리도 조금 내려왔는데, 옆구리도 제가 보기엔 한 200 정도 내려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 딸아이도 마찬가지고. 예, 모르니까 일단은 좀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많이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불필요한 중량을 좀 더 차고 있었다. 그러니까 빼주는 게 오히려 더 낫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고, 옆구리가 제가 250을 찼는데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양손에는 200을 차는데 제가 옆구리를 거의 500을 차요. 지금 현재는 500을 차고 옆구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구리 운동을 하고 있고 기립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동영상하고 달라진 건 제가 옆구리를 찼다 벗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500 정도를 차고 있습니다. 500, 한 50 정도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 피로에 의해서 지금 왼쪽 옆구리가 확실히 센 거 확인이 됐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래 테스트를 해보는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 왼쪽으로는 씩 넘어가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씩 넘어가고, 왼쪽으로 오면 더 걸리는 거예요. 그 왼쪽 옆구리가 센 거죠. 오른쪽으로 씩 기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씩 기우는 거는 오른쪽이 약하다는 겁니다. 옆구리는 약한 쪽으로 허물어진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옆구리는 약한 쪽으로 무너지고, 기립근은 센 쪽으로 끌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훅 허물어지니까, 왼쪽은 가다가 턱 약간 걸리는 느낌. 그러니까 왼쪽이 세다 이러니까 250 차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싶어서 500을 올렸어요. 500을 올렸고, 500을 올리니까 약간 비슷해지더라고요. 약간 비슷해지는데도 그래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우는 느낌이 들어서, 오른쪽이 약하니까 오른쪽이 허물어진다, 무너진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약한 쪽이 무너진다. 기울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한 550 정도를 끼우니까 얼추 맞더라는 겁니다. 얼추 맞더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내는
하여튼 저희 아내는 이게 어제 옆구리에 750인가 그렇게 차고 있다가 조금 떨어뜨린 게 있습니다. 500대인가 그렇게 떨어뜨리 한 25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 옆구리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비슷하게 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물론 다리는 저는 안 찼지만 저희 딸아이도 다리는 안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 문제가 여전히 있고 기립근 저희 딸아이도 기립근이 오버가 돼 제가 많이 시켰어요 집에서. 학교 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조금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시켰더니만은 진짜 오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립근.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근데요, 이거 옆구리 문제는요, 이거 보세요. 이게 왼손에 차고 있는 거하고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게, 물론 왼쪽 옆구리가 약하면 왼쪽에 차면 좋아요. 그죠? 왼쪽으로 이래 기울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안 차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 시작하면 왼쪽 옆구리 차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 옆구리 차고 있으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차고 있으니까, 보세요. 아, 이게 옆구리가 옛날부터 되게 헷갈려서 저도 설명하기도 헷갈리고, 약한 쪽으로 허물어진다, 아이가. 그러니까 중량을 옆구리에 올려주면 이게 몸이 무너지던 게 똑바로 서는 경향이 있어요. 자, 한쪽으로만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옆구리는 약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야. 무너진다. 그죠? 근데 그 약한 쪽에다가 중량을 채워주면 몸이 똑바로 서려고 한다, 이거예요. 몸이 똑바로 서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왼손에 어떤 중량을 채워주면요. 어떤 물건을 들게 되면 우리가 몸이 왼쪽으로 기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왼손에 어떤 뭐 바켓이나 물병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몸은 왼쪽으로 기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기울어지는 걸 똑바로 세우는 힘은 오른쪽 옆구리가 감당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왼손에 뭘 잡으면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X자, 근골격계가 X자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왼손에 무거운 걸 잡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이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팔도 감당하고 있지만은, 오른쪽 옆구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버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제 왼손의 역할하고 오른쪽 옆구리의 역할은 좀 달라요. 오른쪽 옆구리는 옆구리만 도와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옆구리를 찼어요. 그죠? 550 정도를 찼단 말입니다. 550 정도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550을 찾고, 제가 왼손에도 200을 차고 있는데, 원래는 오바가 심해져서 왼손을 부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다시 찼어요. 왜 찼느냐 이유가 있어요. 또 누워있을 때는 벗어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왼손은요, 왼손을 차게 되면 오른쪽 옆구리와 기립근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왼손에 무거운 걸 잡으면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슬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자꾸 왼팔을 흔들어주면 기립근이 돌아가게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왼손에 무거운 걸 잡으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 무거운 걸 잡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강해져요. 점점 튼튼해져요. 세져요. 그러니까 왼손의 역할과 옆구리의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게 왼손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옆구리 역할은 한 가지 역할, 옆구리만 도와준다 이거예요. 옆구리만 도와준다. 그러니까 왼손을 차게 되면 그쪽 기립근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근데 제가 일단은 기립근의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낮에는 이게 왼손에 차고 있어요. 활동할 때는 차고 있고, 눕거나 앉거나 하면 이게 뭐냐, 이게 서서 활동할 때는 이게 200g이 옆구리에 도움이 돼요. 왼손에 찬 200g이. 대신에 나는 기립근 운동을 반대로 하면 되니까, 옆구리 운동도 오른쪽으로 하고 기립근도 반대로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게 옆구리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0g을 차는 거예요. 누우면 이게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누우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서 있을 때는 이 무게가 옆구리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200g이 옆구리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 누워버리면 이 200g이 의미가 없어요. 팔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옆구리가 200g이 도움을 주던 옆구리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족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손을 빼버리고, 괜히 차고 있으면 기립근만 더 강해지니까 이걸 빼버리고 200만큼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물병을 하나 기대 놓는다든가, 물병을 하나 기대 놓으면 물병 하나당 한 500g 정도는 작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500이 될지 얼마 될지 몰라요. 하여튼 도움이 되긴 돼요. 왼손을 빼버리고 오른쪽에 물병을 기대 놓으면 얼추 맞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는 달리 아직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기립근이 아직 오른쪽이 센 사람은 왼손을 더 쳐야 되죠. 왼손을 더 찬다고 해서 옆구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기립근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저희 아내는 누워서 잘 때 왼손에 더 찹니다. 500이나 1000, 전에는 막 1500 이렇게 찼는데 요즘은 500이나 1000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면 부담스럽대요, 이제는. 그 가슴에 올리는 것도 이제 뭐 1개, 2개로 떨어져 있고. 그죠? 계속 올렸으니까 채워졌을 거 아닙니까? 제가 밑에서부터 꽉꽉 채워서 올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충실하게 하더라고요. 충실하게 하니까 이제 점점 올려놓는 것도, 왼팔에 차는 것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 다리 중량은 뭐 한 40 내려와서 그 자리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옆구리 문제나 기립근 문제 때문에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왼손 중량을 뭐 과거처럼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기본에 차고 있다가 거다가 한 500이나 많게는 1kg 정도 더 보충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팔에 주는 중량은 기립근과 옆구리에 다 도움이 된다. 근데 일어서서 활동할 때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의 개념, 상황은 다른 거다. 저희 아내는, 그러니까 서서 활동할 때는 왼손에 한 1200 정도, 1250인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에보다는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원래는 이제 850만 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는 외출 활동 중량으로 안 해서 좀 더 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50 정도 차고 있었는데, 활동할 때는 1250 이렇게 차는데, 누울 때는 거다가 500이나 1kg 정도 더 차줘요. 왜? 기립근을 도움을 주려고. 근데 서 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기립근에 도움을 주려고 더 차기도 하고, 서 있을 때는 이게 1250만 차도 옆구리가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 서 있을 때는 왼손에 1250만 차고 있어도 옆구리에 한 500 얼마를 차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옆구리에 맞는 거예요. 더 차버리면 오른쪽 옆구리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1500, 뭐 1750, 뭐 이 정도 찼었는데, 집에 있을 때 왼손에. 그제 어제 옆구리 테스트 해보고 나서는 이제 활동 중량, 집에서의 활동 중량은 좀 많이 내려왔어요. 한 500 정도, 거의 한 250에서 500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왠가 하면 더 차버리면 오른쪽 옆구리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활동할 때. 활동하면 이게 팔에 무게가 가니까 옆구리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누우면 팔에 무게가 옆구리에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근데 길이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차는 거예요. 왼손에 더 차는 거예요. 왼쪽으로 더 돌아가라고. 대신에 이제 누워버리면 1250이 옆구리에 영향을 못 주니까 1250만큼 옆구리에다가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 2개에다가 2kg짜리 모래주머니를 그 위에다가 갖다 대야 1250만큼의 힘이 옆구리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저는 아까 그랬죠. 저는 누울 때 길이권이 왼쪽이 세니까 왼손을 벗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는 500이나 1000을 더 찬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는 길이권이 오른쪽이 세니까 더 차고, 대신에 옆구리는 저는 왼손을 벗고 옆구리에 물병을 1개 정도 기대주면 돼요. 왜? 200밖에 안 찼으니까. 200만큼만 힘만 내면 되니까 물병 1개만 기대면 되고, 제 아내는 왼손에 1250을 찼으니까 누워버리면 이게 옆구리하고 무관해져 버리거든요. 왼손 중량이 옆구리에 주는 영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0만큼의 힘을 내려면 물병 1개가 500이면 2개만 1000이잖아요. 그 위에 모래주머니 하나 걸치면 대충 한 125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좀 어렵겠지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보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은 제가 깨달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저는 처음 가본 길을, 여러분은 그래도 제가 가본 길을 뒤따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뒤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저보다는 편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제가 갔던 길을 뒤에 발자국 따라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마시고 도전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연구하는 자세로, 제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연구하는 자세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옆구리가 많이 약할 때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옆구리가 많이 약할 때는요, 스트레칭 바를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돌침 때 어디 튼튼한 곳에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하세요. 그래갖고 그 스트레칭 바 안에 몸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면 오른쪽 골반 쪽에다가 스트레칭 바가 이렇게 딱 붙게, 저쪽에는, 왼쪽에는 스트레칭 바 걸어놓고 일어서서 오른쪽 골반 쪽에다가 스트레칭 바가 이렇게 둘러치게 이렇게 해갖고 골반 뼈에다가, 그죠? 옆구리 하면 불편하니까 골반 뼈에 해서 옆구리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확 미는 거예요. 확 미면 오른쪽 옆구리가 강화가 돼요. 물론 오른쪽으로 플랭크를 해도 좋습니다. 플랭크, 벽에다가 플랭크하고 누워서도 오른쪽 옆구리 플랭크, 측면 플랭크요. 그거 해도 되고, 스트레칭 바를 쫙쫙 당기고 이렇게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플랭크 해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트림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응용하셔야 되니까, 그죠? 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당황하셔도 안 되고, 급하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또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지난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기분은 이제 진짜 끝까지 가봤다. 내가 가야 될 곳 마지막까지 가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갔다가 좀 지나쳐 갔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서 이걸 맞춰주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진짜 좋은 느낌이에요. 드디어 길이권,
저 솔직히 말해서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기립근이 진짜 바뀌어질까? 1년 안에 바뀌어질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바뀐 거예요. 기쁘죠? 제 입장에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심지어 제 딸아이나 제 아내를 보면서도, 야, 이거 되겠다, 이거. 이거 될 것 같다. 내가 끝까지 갔다 왔으니까. 저희 딸아이도 지금 양발이 하나도 안 차고 있어요. 원래 저하고 똑같이 750, 왼발 750을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저희 딸아이는 이 발에 어떤 저런 큰 문제가 없이 저하고 속도가 거의 동일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내가 보니까 옆구리에 문제가 많았었고,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 오른쪽 옆구리가 많이 약하더라고요. 저희 딸은 왼발이 뒤로 나갔던 친구인데, 왼발이 저희 아내하고 동일하게 왼발이 뒤로 나갔는데, 옆구리 문제가 상당히 셌었고, 또 기립근 문제도 좀 있었고, 다리 문제는 의외로 빨리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희망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게 좀, 하여튼 힘내시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좋아지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좋아지고, 저희 딸아이가 좋아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희망을 가지시고, 저희 가족이 다 좋아진다라면 여러분들도 좋아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가능성이 있다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희망을 가지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도 해보시고, 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막 자랑하려고 막 전도하려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참 어렵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게 잘 해결이 됩니까? 저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끝까지 가봤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정돈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